잘 나가던 1등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베스킨러빈스, 몰락의 신호탄, 서울내 한대학가. 달력은 30일 2를 가리키고 매장 유리문에는 여전히 -30일 안내가 붙어 있다. 예전 같았으면 이 숫자 하나로도 줄이 생겼다. 가족이 손을 잡고 들어왔고 커플이 메뉴판 앞에서 오래 고민했고 직원은 쉴 틈 없이 스쿱을 뜨고 포장을 했다. -31일배라는 행사라기보다 의식에 가까웠다. 그런데 같은 날짜, 같은 시간, 같은 매장인데 풍경이 달라졌다. 줄은 사라졌고 매장 안의 공기는 묘하게 가벼웠다. 직원은 한가한 손으로 계산대를 정리하고 쇼케이스의 조명만이 정상 영업 중임을 말해준다. 온라인에는 -31일인데 왜 이렇게 한산하냐는 글이 종종 올라온다. 작은 장면이지만 유통업에서 이런 신호는 꽤 무겁다. 이 아니라 무관심이기 때문이다. 좋아해서 줄을 서던 사람이 그냥 안 가도 된다 고 느끼는 순간 브랜드는 서서히 기억에서 밀려난다. 베스킨러빈스의 흔들림을 한 단어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다만 여러 조각이 동시에 맞물리며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점은 분명하다. 소비 트렌드는 달콤함에서 덜 부담스러운 달콤함으로 이동했고 구매 채널은 매장 방문에서 배달 모바일 중심으로 재편됐다. 가격은 프리미엄이라는 이름 아래 계속 설득돼야 했지만 소비자들은 더 날카롭게 가치가 있냐고 묻기 시작했다. 여기에 프랜차이즈 생태계의 피로와 기업 신뢰의 균열까지 겹치면서 충성 고객을 지탱하던 마지막 끈이 풀렸다. 이 문제가 아니라 이유가 사라진다. 충성 고객은 대개 제품의 완성도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시간이 필요하고 반복 경험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이 브랜드를 선택하는 게 자연스럽다. 는 생활의 문법이 필요하다. 베스킨러빈스는 오랫동안 그 문법을 가지고 있었다. 생일 케이크의 상징, 기념일 선물의 정석, 데이트 코스의 단골. 그런데 문법은 시대가 바뀌면 깨진다. 요즘 소비자들은 맛있어 보이네. 다음에 곧바로 그래서 나한테 어떤 이득이 있지를 묻는다. 같은 돈이면 더 건강한 옵션을, 더 재미있는 경험을, 더 편한 소비를 원한다. 예전에는 브랜드 이름이 그 질문을 대신 답해줬다. 지금은 아니다. 대체제가 너무 많고 비교가 너무 쉽다. 손안의 검색창은 메뉴판보다 빠르다. 실적의 꺾임이 상징하는 것도 바로 그 지점이다. 시장에서는 베스킨러빈스가 한때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유지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수백억 원대 손실이 거론될 만큼 기류가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다음 해에도 100억 원 안팎의 적자 흐름이 이어졌다는 관측이 덧붙는다. 숫자의 정확한 진위보다 중요한 건 말이 유통 현장에서 그럴 법한 이야기로 받아들여질 정도로 체감이 바뀌었다는 사실이다. 특히 매장 수는 늘었는데 매출은 줄었다. 는 식의 구조는 프랜차이즈에 치명적이다. 외형 확장과 현장 체력이 반대로 가면 결국 매장 경험이 흔들리고 고객은 더 빠르게 떠난다. 새 강자들은 아이스크림을 팔지 않았다. 나를 팔았다. 베스킨러빈스가 흔들리는 사이 시장에는 전혀 다른 문법의 디저트 브랜드들이 올라왔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요거트 베이스와 토핑 커스터마이징을 전면에 내세운 매장들이다. 이들은 단순히 맛있다가 아니라 내가 만든 조합을 팔았다. 소비자는 디저트를 먹는 동시에 취향을 전시한다. 사진을 찍고 레시피를 공유하고 누군가의 조합을 따라한다. 일명 디토 소비가 디저트까지 파고든 것이다. 여기에 배달 최적화가 더해졌다. 예전 디저트 시장은 매장에 가서 먹는 경험이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집에서 열어도 예쁜 경험이 더 중요해졌다. 포장 설계, 토핑의 유지력, 녹는 속도까지 배달을 기준으로 다시 짜는 브랜드들이 늘었다. 소비자의 기준은 단순해진다. 굳이 나가서 줄 설 필요가 있나 이 질문이 한번 자리 잡으면 31일 행사의 상징성도 힘을 잃는다. 편의점 채널에서도 변화는 뚜렷하다. 저당적 칼로리 고단백 같은 키워드를 내세운 제품들이 비싸도 팔린다. 소비자는 싼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덜 죄책감 드는 아이스크림을 산다. 가격은 숫자이지만 지불의 근거는 감정이다.
이건 내 몸에 덜 미안해 라는 감정이 프리미엄을 정당화한다. 헬시 플레저 시대 달콤함은 면죄부를 요구받는다. 한때 단맛은 그 자체로 보상이었다. 지금 단맛은 시험대 위에 올라가 있다. 운동 루틴, 체성분 관리, 혈당 관리가 일상화되면서 소비자는 디저트의 알리바이를 원한다. 맛있어야 하지만 부담스럽지 않아야 한다. 즐겁게 먹되 덜 후회해야 한다. 이게 헬시 플레저의 본질이다. 이 흐름 속에서 전통적인 아이스크림은 방어 논리가 약해진다. 마이너스 31가지 맛은 여전히 매력적인 슬로건이지만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은 맛의 다양성만이 아니다. 성분과 영양, 당류, 칼로리 같은 숫자들이 선택의 기준으로 올라왔다. 경쟁사들이 당을 크게 낮췄다, 단백질을 높였다 같은 메시지를 전면에 세울 때 베스킨라빈스가 기존의 레시피와 경험에 기대고 있었다면 소비자 머릿속 비교표에서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실제 수치의 우열만이 아니다. 소비자는 복잡한 영양학 논쟁을 하기보다 더 단순하게 판단한다. 이걸 먹고도 괜찮다는 느낌이 드나 그 느낌이 경쟁사 쪽으로 기울면 충성은 금이 간다. 프리미엄의 균열, 가격이 아니라 가치가 흔들린다. 한국에서 베스킨라빈스는 오랫동안 프리미엄 디저트 이미지였다. 특별한 날 먹는 아이스크림, 선물하기 좋은 케이크, 데이트의 마무리. 그 프리미엄은 가격을 떠받쳤고 소비자는 기꺼이 지불했다. 하지만 요즘은 질문이 바뀌었다. 이 가격이면 다른 선택도 가능하지 않나? 여행과 해외 경험이 늘면서 비교는 더 직접적이 됐다. 어떤 소비자는 해외에서 비슷한 브랜드가 더 일상적인 가격대에 놓인 장면을 경험하고 돌아와 한국의 가격을 다시 바라본다. 그 순간 프리미엄은 느낌이 아니라 증명해야 하는 주장이 된다. 프리미엄을 유지하려면 더 나은 원재료든, 더 새로운 경험이든, 더 설득력 있는 서비스든 무엇인가가 추가로 필요하다. 이름만으로는 더 이상 부족하다. 같은 돈으로 저당 아이스크림을 사고 건강까지 챙길 수 있고 같은 돈으로 커스터마이징 디저트를 주문해 재미를 얻을 수 있다면 전통 강자는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만으로는 지갑을 계속 열기 어렵다. 추억은 강력하지만 반복 구매를 담보하는 기능은 약해지고 있다. 프랜차이즈의 피로, 현장이 흔들리면 경험이 흔들린다. 브랜드가 흔들릴 때 가장 먼저 충격을 받는 곳은 본사가 아니라 매장이다. 점주는 매출 변화에 즉각적으로 노출되고 건비임대료 재료비 같은 고정비는 매달 찾아온다. 매출이 줄어드는 시기에는 필수 지출이 더 크게 느껴진다. 인테리어 리뉴얼, 지정 품목, 각종 비용 구조를 둘러싼 불만이 누적되면 본사, 가맹점 관계는 동맹에서 계약으로 더 나아가 대립으로 변질된다. 그 결과는 고객 경험에 고스란히 나타난다. 매장 청결이 예전 같지 않거나 직원 응대가 건조해지거나 알바 교육이 느슨해지는 시기다. 소비자는 이런 변화를 아주 빠르게 감지한다. 그리고 지금은 한 번 실망하면 돌아올 이유가 많지 않다. 대안이 넘치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에서 경험의 일관성은 가장 중요한 자산인데 가맹점이 지치면 그 자산은 먼저 닳는다. 결국 손님은 그냥 다른 데 가자로 결론을 내린다. 충성은 그렇게 끊어진다. 불매처럼 큰 결단이 아니어도 반복 방문이 멈추는 것만으로도 충성 고객은 사라진다. 신뢰의 균열, 윤리 이슈는 맛과 무관하게 매출을 흔든다. 최근 소비자들이 가장 예민해진 영역은 기업의 태도다. 노동안전, 책임 있는 대응, 사회적 논란에 대한 진정성. 예전에는 기업의 문제는 기업의 문제로 분리되던 것이 지금은 브랜드 소비와 직결된다. 한 그룹의 논란이 계열 브랜드 전체로 확산되고 소비자는 자신의 소비가 어떤 시스템을 지지하는지 고민한다. 이 대목에서 베스킨라빈스가 겪는 손실은 단순히 제품 경쟁의 결과가 아니라 감정적 연결의 단절일 수 있다. 그 맛은 좋아하지만 그 회사는 불편하다. 문장이 퍼지면 브랜드는 무엇을 해도 어렵다. 새로운 맛을 내고 유명 모델을 세우고 플래그십을 열어도
소비자는 한 번 더 묻는다. 그래서 태도는 바뀌었나? 브랜드가 놓치기 쉬운 것은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사과문 한 장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라는 점이다. 행동은 느리게 바뀌는 반면 소비자 감정은 빠르게 돌아선다. 되살리려는 시도, 그러나 고객이 원하는 처방은 다르다. 위기 국면에서 기업들은 흔히 리브랜딩을 택한다. 화려한 플래그십, 디지털 혁신, AI 기반 신제품, 대형 캠페인, 눈에 보이는 변화를 만들어내기 쉽기 때문이다. 단 충성 고객이 떠난 이유가 예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납득이 안 돼서라면 겉의 변화는 효과가 제한적이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처방은 의외로 단순하다. 부담스러운 제품, 합리적으로 느껴지는 가격과 구성, 배달과 모바일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경험, 가맹점과의 관계 정비, 그리고 논란이 있을 때의 책임감 있는 태도. 이 5가지는 마케팅보다 느리고 어렵다. 그래서 더 중요하다. 브랜드는 단기 매출을 위해 유명인을 세울 수 있다. 하지만 충성 고객을 되돌리려면 왜 떠났는지부터 직시해야 한다. 떠난 이유가 단맛이라면 레시피로, 떠난 이유가 가격이라면 가치로, 떠난 이유가 신뢰라면 행동으로 답해야 한다. 어느 하나만 해결해선 부족하다. 이미 고객은 여러 이유로 떠났다. 몰락의 신호탄, 폭발이 아니라 침묵으로 온다. 베스킨라빈스의 사례가 주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40년 1위였다고 해서 41년째도 1위인 시대가 아니다. 브랜드 이름만으로 지갑이 열리던 시절은 지나가고 있다. 이제 소비자는 똑똑하게 비교하고 빠르게 이동하며 윤리까지 포함해 판단한다. 몰락의 신호탄, 종종 요란하지 않다. 기사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사건이 아니라 매장 앞에서 줄이 사라지는 침묵으로 시작된다. 매달 30일 일이 더 이상 특별하지 않게 되는 순간 브랜드의 세계관은 균열을 드러낸다. 유리문 앞에 마이너스 30일은 여전히 붙어 있다. 다만 그 숫자를 바라보는 사람이 줄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충성 고객이 떠났다는 가장 정확한 증거다. 베스킨라빈스가 왕좌를 되찾을 수 있을까? 결국 새로운 맛이 아니라 새로운 신뢰에 달려 있다. 소비자가 다시 묻게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여야 하는 이유가 있나? 그 질문에 설득력 있게 답하는 순간 줄은 다시 만들어질 것이다. 그 전까지는 마이너스 30일이 붙어 있어도 사람들은 다른 가게로 걸어간다.